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용의 꼬리가 될 거냐 뱀의 머리가 될 거냐 하면 약간은 조금 희소 가치가 있는 곳, 조금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가는 성향과 경향이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EA로 옮기셨는데 가서도 여전히 뭐 15시간 근무 못지않은 저녁이 없는 삶을 이렇게 기꺼이 또 즐겁게 피파와 함께 하셨고 어떠셨어요? EA는 어떤 회사로 좀 기억이 되세요? EA는 제가 10년을 다녔기 때문에 중간에 잠깐 다른 회사 갔다가 다시 가서 토탈로 10년을 다닌 회사예요. 그럼 뭐 에피소드 많죠. 많은데 EA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제 커리어와 제 삶에 있어서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난 곳이고 제가 EA가 없었으면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EA에서 제가 배운 그런 이제 많은 것들로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사실 있는 거라 항상 감사하죠. 저는 EA 굉장히 감사하고 지금도 EA 생각하면 아, 내 친정 같은 곳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아시잖아요. 한국에 그 오피스에 저희 유니티 밑에 EA 있잖아요. 예. 그래서 뿌듯하죠. EA도 계속 그 이후로 계속 성장해서 계속 성과를 내면서 스튜디오도 가지고 아시아에서 유일한 스튜디오가 있는 네, 한국 오피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녔을 때 계셨던 분들이 여전히 많이 다니고 계세요. 거기는 굉장히 롱리스트 멤버들이 많아.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너무너무 반갑고, 그래서 항상 이제 친정 같은 곳이라고 얘기를 다른 분한테도 해요. 처음에는 약간 그런 생각도 좀 하셨잖아요. 와우가 되게 잘 되고 아, 그랬을 맞아. 때 내가 블리자드를 갔었어야 되나? 내가 그러니까. 그때 1년 반 동안 좀 굶었는데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이런 생각 솔직히 조금 하셨었나요? 아, 했죠. 음, 그리고 이제 와우가 먼저 나왔으니까 먼저 그쵸. 런칭을 먼저 했고, 잘 되고. 예, 잘 되는 걸 보면서, 나 이 판단 잘못한 건가? 왜냐면 아직도 피파는 나오질 않아서 애가 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파트너사였던 그 당시에 국내 파트너사가 네오이즈였어요. 그래서 음, 네오이즈랑 일을 하면서 계속 컨플릭트가 사실 생기면서 이 게임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이게 자체 퍼블리싱을 해야 되는 걸까? 이렇게 파트너사를 음, 통해서 하는 모델을 워킹하지 않는 걸까? 이런 고민도 안 하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는데 그래도 정말 2006년도 독일 월드컵 전에 그래도 축구 게임이니까 월드컵 음, 시즌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커머셜한 버전은 아니더라도 오픈 베타라고 하는 업계에서 쓰는 용어인데 오픈 베타라도 월드컵 전에 가야 이게 뭐 이렇게 승부를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날짜를 맞춰서 이렇게 디데이가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사실 움직였죠. 이것만 집중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오픈해 보면 제가 결혼을 2006년 6월 11일에 했어요. 월드컵 네. 중에 제가 신혼여행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 준비도 거의 못하고 제 5월 달에 런칭을 했거든요. 그래서 5월에 음, 런칭을 해놓고 결혼할 수 있겠지 생각해서 저도 이제 6월 11일로 잡았죠. 날짜는 잡는다고 하길래 오케이를 했는데 이거 웬걸 너무 바빠서 그리고 런칭하고 나니까 너무 잘 돼서 네오이즈 쪽에서 매일매일 서버를 확충하고 해서 서비스를 유지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신혼여행 갈 때는 아유 잘 된 거 보고 가네 정도는 됐던 것 같은데 저 진짜 결혼식 준비 거의 못했어요. 네, 결혼식 준비 음, 거의 못해서 이혼 당할 뻔했죠. 결혼도 하기 전에. 그리고 어, 결혼식으로 이제 그때 발리를 갔는데 가서 이제 우리나라 경기를 보잖아요. 경기 보는 건 좋지. 그때 또 잘했으니까. 그때 그래도 한 16강 갔던 것 같은데. 근데 계속 전화 와요, 한국에서. 이제 이게 피파라고 하는 제품, 피파 온라인이라는 제품은 피파라는 네. 타이틀이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제 라이센스 제품이거든요. 피파 음, 협회가 인정하는 공식 게임이지만 그 라이센스 제품은 라이센스 제품들 혹시 디즈니 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승인 음, 프로세스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아, 힘든 과정이었고 EA 내에서도 패키지 게임들, 박스 제품들 한 번 만들어서 승인받고 딱 릴리즈하고 끝내는 제품들만 하다가 이건 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마다 승인이 가야 되니까 피파도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 모델이. 얘네는 왜 이렇게 승인을 아, 1년 내내 나를 괴롭히는 거야? 라고 피파 협회 애들도 내 승인해주는 애들도 막
한국 때문에 미치겠다 소리를 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계속 전화가 왔어요. 신혼여행 갔는데. 그래서 신혼여행 가서, 아. 네, 그래서 신혼여행을 제대로, 그럼 전화가 피파 협회에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한국에서 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이메일 오고, 전화 오고, 한국에서도, 네오이즈에서도 오고, 그 다음에 이에 캐나다에서도 어, 뭐 안 됐다고 오고, 이렇게 막 날린 거죠. 그래서, 나 결혼 날짜를 내가 조정을 했었어야 되나. 내가 왜 이 날짜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나라는 생각을 그때도 했었고, 저희 신랑이 이럴 거면 결혼을 왜 했냐고 소리까지 사실은 할 음,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음. 조금 개인사와 맞물려서 진짜 굉장히 힘들었죠. 진짜 그러셨겠다. 네네.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때. 네, 또 결혼 전에 상당히 또 예민하고 준비할 것도 많으시고 일단은 뭐 그럴 예민할 새도 시기인데 없었어요. 예민할 새도 없 예민할 새도 없이 일단 신부가 얼굴을 잘 안 보여주니까 일단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아, 결혼 전에 이혼을 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렇지만 뭐 그런 어, 정도까지 예, 가셨었다. 파혼을 그런 당할 심각한 뻔했죠. 상황이었다. 파혼을 당할 뻔했고, 음, 그 다음에 피파 1이 너무 잘 돼서, 하지만 이제 비즈니스 음, 모델이 좀 약해서 2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 과정 중에 또 이제 너무 바빠서, 집에 자주 안 들어갔다 보니까 신랑한테 결혼 전에 파혼 당할 뻔했고, 결혼한 이후에는 이제 이혼 당할 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다 그 위기를 신혼인데. 극복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힘들었어요. 진짜 그 정도로 진짜 열정을 가지고 그 피파 이제 게임을 어떻게 보면 이제 키우신 건데 게임 업계에 계시는 분들한테 어떤 이 론칭하기 전에 그런 초조함과 론칭을 하고 나서의 그런 유입이 이제 그 숫자가 딱딱딱 찍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실 때 어떤 감정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되게 막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아, 숫자 안 나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하나의 이벤트처럼. 어떠세요? 사실 이거는 꼭 게임 업계만의 해당 사항은 아니에요. 제가 오감자 런칭을 할 때 저는 서브였지만 뭐 내 제품 같았고 내 새끼 같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뭐 제품을 만든 건 아니지만 따조를 만든 새로운 따조를 넣어서 이제 런칭을 해서 공장에서 찍어서 내일부터 공식적으로 롤아웃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설렘과 이런 것들은 그거는 표현할 수 없죠. 피파 온라인 1이 이제 오픈 베타를 이제 클로즈 베타 결과가 괜찮아서 오픈 벤다를 간다고 할 때 드디어 내 제품이 나오는구나. 그 제품의 크레딧에 제 이름이 찍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즘 과자 봉지에 한국에서 보면 어느 공장에 누가 공장장이고 이거는 이 라인의 책임자는 누구다 이름도 사실 찍혀 나오잖아요. 물론 나중에 책임 소재가 있죠. 문제가 생기면.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게임업계 와서 첫 번째 피파 온라인 번에 그 게임이 끝나거나 앞부분 시작할 때는 이렇게 크레딧 올라가잖아요. 영화 보면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에 이제 그 작업한 사람도 올라가잖아요. 제가 거기 제 이름 있는 거 눈물이 날 뻔했거든요. 제가 그때는 퍼블리싱 프로듀서였어요. 제가 퍼블리싱 프로듀서여서 제 이름이 상위권에 있었겠죠. 익젝티브 프로듀서 밑에 밑에로. 그래서 눈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오너십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거나 과자나 이런 거는 수만 봉지를 찍어내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런 오너십이 덜할 수는 있어요. 뭐 다 찍어내는 거니까, 공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름을 넣어주는 거는 이 사람이 관련이 있다는 걸 사실 공개적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 제가 왜 하냐면, 이게 꼭 게임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어떠한 형태든 컨트리뷰션 해서 그 만들어지는 제품이 세상에 나올 때 그 설레임은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당연히 설레임 이후에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이 있죠. 그리고 과자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알려면 한 일주일 뒤에 마트를 가보면 알아요. 마트를 가보면 매대에서 사람이 집어가는지 안 집어가는지, 매대에 쌓아놓은 것들이 많이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옆에서 서서 보는데 내가 사는 척하면서 그 마트 가서 이렇게 보는데 애들이 막 뭐뭐뭐뭐야 엄마 이거 살래고 집어가면 막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애착과 이런 것들이 굉장하거든요. 근데 게임은 이렇게 과자처럼 한번 찍어내서 6개월 보고 유통기한이 6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과자도 사실은.
새로운 제품 또 찍어내야 되고 하는 그런 반복 과정이 있는데 게임은 사실은 잘 되면 이게 10년, 20년을 가요. 10년, 20년 가는 제품을 만드는 거에 이제 내가 기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완전 다른 일. 그래서 그 설레임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못 느낄 거다. 그래서 게임업계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다. 아, 이 설레임, 이 런칭 직전의 그 설레임. 한편의 두려움도 있지만 일단 오픈할 때 그 설레임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다. 피파 온라인 진짜 많이 했었는데 아, 그래요? 수진님, 예, 근데 뭐, 제가 그때는 수진님을 몰랐었으니까, 이제 그 음, 타이틀하고 이름이 나와도 제가 또 몰랐었겠죠. 근데, 그런 또 오너십을 진짜 뿌듯하셨겠어요. 내 베이비가 이제 나온 느낌. 음. 뭐 이런 거셨을 것 같은데, 오감자도 사실 너무 지금도 팔리는 제품 아닌가요? 뭐 지금도 좀 잘 팔리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외국 기업 여기가 조인트 벤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감자가 되게 뭔가 이런 이 전환점이 되는 제품이었어요. 그 회사마다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왜냐면 외국 기업이 한국에 들어와서 초반에 진행을 할 때는 대부분 외국에서 잘 팔리는 제품들을 가지고 와서 약간의 현지화를 해서 유통을 해요. 대부분은. 음, 게임은 그렇게 해서 로컬라이제이션 진행하고, 그죠? 서버 구축하고 이렇게 해서 네. 런칭을 하죠. 그런 식으로 현지화를 해서 런칭을 하는데, 오감자는 완전 로컬에서 새롭게 만든 제품이었어요. 음. 음, 그리고 프리토레이 본사에서 사실은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프리토레이에서 예를 들어 미국에서 아마 영국에도 있으니까 레이스라고 하는 제품 있죠. 네, 있어요. 예, 그 칩스. 제품이 프리토레이가 아마 자회사였으면 그냥 레이스로 팔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도 조인트 벤처에서 약간의 어떤 현지화를 가미한 게 그게 포카칩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음, 조금 제품은 똑같은데 이름만 바꿨어요. 근데 음, 이 오감자는 완전히 이제 오리온 프리토레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냈고 시즈닝도 수만 가지의 그런 맛을 내는 시즈닝을 다 시뮬레이션을 해서 로컬에서 제대로 만들어서 런칭해서 성공한 유일한 케이스였었어요. 그러다 음, 보니까 해외에서 엄청 많이 왔었어요. 해외에서 오감자 실제 제조 공정과 그다음에 이제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과정들, 마케팅 했던 것들 이런 것도 배운다고 한국에 출장 엄청 많이 왔었어요. 대부분 음, 외국 기업 다니면 저희가 배우러 가죠. 남의 나라에 아니면 본사에. 특히 프리토레이는 마케팅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그 텍사스에 음, 있거든요. 저 한 달 그때 교육 갔었을 때 엄청 많이 배우고 왔었는데 거기 가서 저희 본부장님이 발표를 할 정도였으니까 어마어마한 어떤 이제 획을 그은 제품이죠. 근데 이 피파 온라인도 음, 비슷해요. 뭐냐면 피파라고 하는 제품은 사실은 뭐 그 피파 협회에 라이센스를 한 거고 피파 온라인의 기본적인 백엔드라고 하는 그 코어 파트, 엔진 파트는 EA 거였어요. EA에서 피파 그때 06 버전 PC 제품 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하지만 그 부분은 전체에서 한 3, 40%밖에 되지 않아요. 그거를 덮는 래퍼라고 하는 멀티플레이, 매치메이킹, 웹사이트, 뭐 어카운트, 레벨링 디자인 이런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을 EA랑 네오이즈가 공동 개발해서 만들어서 완전 새로운 제품, 새로운 스큐로 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외국 음, 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사실은 어마어마 괄목할 만한 어떤 성과예요. 근데 제 음,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블리자드의 와우는 너무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로 글로벌리 잘 만들어진 제품에 정말 로컬라이제이션 너무 예쁘게 잘해서 한국에서 음, 대박이 난 게임이에요. 근데 그 게임의 프로덕션에 로컬에서 인게이지한 건 없어요. 마케팅을 음, 잘했고, 그다음에 이런 전체적 운영을 잘한 거죠. 근데 이제 피파 온라인은 개발도 직접 한 거거든요, 여기서. 근데 개발력이 모자라다 음, 보니까 로컬에 있는 파트너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파트너십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음, 특히 이제 개발 쪽은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이해와 네오이즈 사이에.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그렇게 맞춰가면서 결국은 제품이 성공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 파트너십이 그 이후에 점점 더 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피파 온라인 자체 하나에서 배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EA에서 10년 이제 뭐 왔다 갔다 하신 기간을 다 해서 10년 정도 계시고 유니티로 가게 되셨잖아요. 유니티는 처음부터 이제 EA에서 상무로 계셨고 음. 유니티로 옮기실 때는 지사장 역할로 처음부터 이제 가시게 되신 네네네. 거죠. 네.
어, 오랫동안 또 계셨던, 또 좋아하셨던 EA를 떠나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속 얘기도 있지만, 제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내용을 일단 빼고, 이제 겉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EA의 전 CEO였던 이제 존 리키텔러가 자리 오퍼를 해줬는데, 그래서 저는 그분이 EA에서 어떻게 일하셨던 분인 줄 알고 어떤 전설적인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분이 자리를 오퍼를 해줬다라는 거에 너무 감사했어요. 일단 그게 일단 1번이었고 두 번째는 이거는 EA와 유니티의 차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지금의 EA는 바뀌었지만 back to 8, 9 years ago로 가면 그때 당시에 EA는 전형적인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 기업의 이런 로컬 오피스의 수장은 사실은 나쁜 얘기로 얘기하면 검은 머리 외국인을 선호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저처럼 로컬 출신의 해외 대학을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영어가 네이티브가 아닌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실은 대표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제 커리어의 마지막은 디렉터급 정도 선까지만 가지 않을까? 그 이상은 난 어려울 것 같아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EA 가서 디렉터가 되고 시니어 디렉터가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나도 VP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리 욕심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런데 EA에서는 보니까 VP가 되는 사람들은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해외 대학 출신이어야 되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나 하여튼 해외에서의 어떤 경험. 그들과 소통이, 이 본사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어야 되고, 저처럼 로컬 출신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될 것처럼 보였고요. 그래서 제가 EA를 다니는 게 너무 편했고, 저는 깃발 꽂은 사람이잖아요. 성공한 케이스가 있고, 크게 실수하지 않고서는 그냥 지금까지 EA 다녀도 다녔을 거예요. 상무든 전무든 뭐 정도 타이틀로 계속 다녔겠죠. 근데 저도 탑에서 한번 지사장 자리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EA에서는 그런 기회를 안 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안 줬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여전히 합니다. 그래서 유니티에서 그런 자리 제안이 왔을 때 저도 사실은 좀 반문은 했어요. 왜냐면 그때 그 EA의 수장이 이분이신데 같은 사람인데 뭐가 다르지? 라고 해서 제가 이분을 만났을 때 대놓고 물어봤어요. 나 네이티브 아니야. 나 영어 못해.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네가 알다시피 나는 엔지니어도 아니야. 내가 기술회사를 어떻게 가? 였었고 그리고 나 EA에서도 탑자리 아니었어. 라고 나는 하이 프로파일 사람이 아니야. 라고 제가 저희한테 지금 전 CEO시지만 존니께 했었을 때 그분이 사실은 많이 웃으시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대 짝 맞는 듯 했었어요. 뭔 얘기였냐면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나도 마케터야? 라고 하셨어. 나도 마켓 첫 회사는 초콜릿 회사였는데 하겐다즈 아닌가? 하여튼 초콜릿 회사의 네 마케터였다고 본인도. 나도 기술자 아닌데 기술 모르는데 근데 나 CEO 하는데 그러니까 1번이었고 두 번째 너 나랑 지금 2시간 동안 떠들고 있는데 내가 네 말 다 알아듣고 네가 내 말 다 알아듣는데 뭘 영어를 못해? 이 정도면 되지?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알어. 너 하이 프로파일 완전 탑 아닌 거. 근데 나는 너의 포텐을 보고 보는 거야. 포텐셜을 보고 나는 주니어 에그젝티브를 뽑아서 시니어로 만들고 싶어. 그래서 너한테 얘기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괜히 말씀드렸다가 혼나는 분위기였어요. 면접이 혼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한 대 약간 맞은 듯한 느낌이었고 그래? 그랬어? 라고 알겠어 라고 했죠. 근데 이력서도 준비 안 해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오늘 이거 끝나고 집에 가서 이력서 업데이트해서 나 줄 거지?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 바로 이게 네 하고 왔어요. 사실은 그분을 만나러 갈 때는 면접이라고 생각도 안 했고 이력서도 업데이트도 안 했고 그냥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하니까 뭐 만나지 뭐 였었었고 그리고 설마 나한테 뭐 자리 오퍼하겠어?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났는데 너무 단호하게 너무 자신감 있게 넌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찾아왔지. 그리고 너가 그때 제가 이해했을 때 그게 높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내가 너를 만나서 뭐 얘기도 많이 해본 적은 없지만 EA에서는 난 너의 이름을 알고 있어. 네가 어떤 일을 했고
그리고 네가 그걸 통해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지 난 아는데?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 여기 또 나 굉장히 필요로 하는구나. 그리고 굉장히 나에 대한 자신감이 나도 없는데 나에 대한 컨피던스가 있구나, 이분이. 그래서 그분이 오퍼 주셔가지고 정말 얼떨결에 사인한 회사예요. 얼떨결에 사인해서 옮겼고, 옮기고 나서 보니까 정말 무궁무진하게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문제 있는 것도 좀 해결해 가면서, 아, 이렇게도 해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래 정말 재밌게 이 유니트에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예전에 뭐 오리온에서 NHN 가실 때도 그랬고 그 EA에서 유니티 가실 때도 어떻게 보면은 지원하신 게 아니라 그쪽에서 오라고 불러주신 건데 네네네네. EA 수장이었던 존 리키텔로가 직접 연락을 해서 와서 같이 일을 하자. 그리고 한국 지사장 역할을 해달라라고 하셨을 때 수지님이 그렇게 연락을 받는다는 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알려져 있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것들이 좀 주요했던 것 같으세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랄까 우리 또 같이 일해볼까? 어떤 레퍼럴이 계속 음. 이어지는 것들? 일단은 존 리키텔러, 네, 일단은 존 리키텔러가 연락하기 전에 제 바로 위에 사주였던 분이 또 있으세요. 프랑스 분의 이제 우베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EA에서 같이 일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제가 적임자 같다라고 추천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는 거절을 했어요. 네, 제가 거절을 했던 이유는 아까 그런 이유였어요. EA에서도 나한테 안 주는데 그런 높은 자리를.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검은머리 외국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안 주는데 뭐 유니티라고 주겠어? 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 어, 기술 회사여서 제가 뭔가 커버를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맞는 자리 아닌 것 같아라고 저는 거절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헬프를 아마 존 리케토한테 요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오퍼가 온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세상이 굉장히 넓지만 또 좁디 좁은 게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퍼럴이나 이런 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말로 뭐 유종의 미를 거두라는 말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느 회사를 다니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그 안에서 그 관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정말 끝맺음을 할 때는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이후에 나의 삶도 편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뭐 회사에 상사랑 싸우고 나가시는 분들, 부터 뭐 좀 약간 문제 좀 일으키고 가시는 분들, 그다음 마지막이라고 이 업무 정리 안 하고 갑자기 사라지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업계에.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봤고. 전 다시는 안 써요. 그런 분들 저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걸 항상 들어왔던 얘기라 회사에서 마무리를 하고 이직을 할 때도 저는 끝마무리 정말 아름답게 하려고 항상 애를 썼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일단 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10명 친구 필요 없이 한 명의 적을 만들지 말라가 저의 사실은 또 교훈 중에 하나예요. 정말 아무리 친구 많고 아무리 좋아도 한 명 적을 만들면 사실은 그 적이 저의 모든 앞길에 정말 다, 네, 정말 다 막혀는 뭐라 하죠? 블락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사실은 기본적인 건데 항상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생각 사실은 좀 하거든요. 음.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일단 기본이고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이런 기본적으로 이제 큰 사고 치지 않고 유종미를 잘 거뒀고 그다음에 일을 하면서 동료들한테 인정을 받았던 것들, 업무적으로든 인간적으로 인정받았던 그런 것들이 뭐 이제 저랑 같이 일하셨던 높은 분들이 좋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계속 이게 돌고 돌아서 계속 오퍼가 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사실은 하거든요. 그 예를 들어 지금 그 우베르라고 하는 저의 그 프렌치 위에 보스셨던 분은 지금 다른 회사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신데 아 거기도 오라고 난리세요. 근데 제가 아직은 아니야 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정도로 항상 같이 일했던 너무 좋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딜 가시든 항상 추천을 또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제가 인맥 관리와 이제 이런 관리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근데 단순히 근데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존 리케텔라고 저한테 얘기했던 내가 너를 만나보지는 못했고 내가 너랑 많은 대화를 나눈 적은 없지만 나는 너의 이름을 기억한다.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네가 그걸 통해서 어떤 회사에 어떤 컨트리뷰션 했는지 난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어떤 성과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FIFA라고 하는 제품을 저 혼자 한 건 아니에요, 당연히. 저도 저 위에 보수도 있으셨고, 그다음에 같이 팀으로 또 일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컨트리뷰션이 컸겠죠. 그러니까 제 이름이 많이 더 회자가 됐겠죠. 그래서 뭐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자리를 받게 됐고, 존 리키틀로 대표님은 저한테 전에 다른 자리에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한국의 R&D를 만들고 싶다, 유니티 내에서. 왜 필요한지 설명을 많이 했었을 때, 아, 너는 또 한 번의 피파를 만들고 싶구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와 이꼬르가 된 거예요. 피파 이꼬르 수지가 된 거죠.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니지만, 뭐, 비슷해. 라고. 로컬에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이런 프로덕션, 어떤 캐파가 없으면 사실은 이거는 그냥 배급해서 제품을 가지고 와서 그냥 세일즈 마케팅 하는 게 다다. 세일즈 마케팅만 하려고 나 여기 오지 않았다. 나는 개발도 하고 싶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커스터머 석세스도 하고 싶고, 뭐 등등등 설명을 사실은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스팟라이트라고 하는 몇 년 전 얘기기는 해요. 유니티도 뭐 업앤다운이 좀 있다 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는데, 한 5년 전에 5,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스팟라이트라고 하는 R&D 팀을 세팅을 해주셨어요. 한국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평판 관리 되게 중요하고요. 평판 관리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둘 정도로 마무리는 정말 잘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그 평판 관리, 그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일을 잘 하기는 일단 해야 되지만 그러면서도 결국엔 이제 사람 유종의미를 거둬야 되고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한 명의 적을 만들지 말라. 10명의 친구를 만드는 것보다 그런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수지님의 팁이 좀 있으세요? 본인이 내가 이건 좀 철칙으로 난 가져간다. 한 명의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나는 회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는 좀 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적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보면 이게 컨플릭트가 사실은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음, 그래서 컨플릭트를 안 만들려면 근데 사실은 일을 하다 보면 컨플릭트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급한데 이쪽이 안 급하면 컨플릭트가 생긴 거고 나는 중요한데 음, 이쪽에서 덜 중요하면 생기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사람과 내가 컨플릭트 없이 잘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는 항상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이해하는 기본 바탕에 내 상황이 이래라고 항상 설명을 정말 무단히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너의 이 도움이 너한테는 별거 아니고, 너는 밤에 1시간 뭐, 정도 일하면 되는 거지. 이거는 내 인생에 되게 너무 중요한 거야. 라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 레벨이 낮든 높든 상관없이 그 사람과 항상 공감대를 만들고,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이런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좋게 빌딩을 해놓고 그 다음 스텝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프로치를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꼭 있죠. 그런 분들이, 옆과 밑일 경우는 덜해요. 덜 힘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답 없습니다. 네, 답이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을 때는 일단은 접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한 25년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몇 가지 있거든요. 안 되는 거에 너무 목숨 걸지 말자예요.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 일은 아니지만 사람이 안 되더라고. 그런 경우는, 이 사람은 이게 안 되는 사람이라고 포기를 하고 그 전략을 짜요. 그럼 이 사람은 이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제너럴리 대부분은 내가 제뉴인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고 너와 이런 일을 같이 하고 싶고 우리가 일을 잘했을 때 이런 결과가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하는데 좀 도와주면 안 돼? 라고 접근을 했을 때 야, 너 이상해! 라고 하거나 안 할래라고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같이 잘해보자가 대부분이고 특히 유니티의 경우에는 저는 그래서 유니티를 잊지 못할 거예요. 제가 나중에 떠나더라도.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정말 사람들이 너무 좋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없어. 코리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서 컨플릭트가 많이 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큰 문제 없이 그래서 적을 만들지 않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저도 어렸기 때문에 이전에 다녔던 이제 직장에서는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적이 또 생겼고, 그리고 나는 친구로 생각했는데 그쪽은 나를 적으로 생각을 했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뭐 나쁘게 얘기하면 배신도 당해본 적 있어요. 소위 말하는 회사로부터도 배신을 당한 적이 있고, 내가 정말 열과 성을 통해서 키우던 친구한테도 배신을 당해서 자리를 이제 보존 못할 그런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고, 저도 막 많아요. 근데 그런 얘기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 내가 좀 그래도 기본 원칙은 바뀌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좀 어떤 상황에 맞춰서 좀 유연하게는 움직여야 되겠구나 생각을 가끔은 하거든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한 그런 여러 경험들을 다양하게 했다 보니까 지금은 사람 보는 눈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대화를 나눠보면, 아,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이 진솔된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조금은 허영이 있구나. 하면 이 사람은, 아, 내가 좀 이렇게 잘 해주지 않으면 이 관계가 가기가 쉽지는 않겠구나 하는 이런 약간 눈들이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스스로, 전 나는 동태눈이야 라고 했었어요. 사람 뽑고 실패하고 이런 것도 경험하면서 제 보스한테 저는 동태눈인가 봐요. 또 실패해요.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야, 네가 동태눈이면 나는 씨 악어 눈이게 하면서 그래서 열의 여덟 정도가 포지티브 하면 괜찮은 거야. 만 100% 열의 열이 다 좋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하지 마. 한 80% 정도가 대동소이하고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으면 그 정도 잘하는 거야. 너 스스로 자칫하지 말라고 하셨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80 정도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정말로 운이 좋게 제 주변에 80% 이상은 네, 아주 정상적이고 다들 좋으신 분들이라 큰 문제 없이 제 나름대로 잘 유지해왔던 것 같아요. 사람을 진짜 많이 뽑으셨잖아요. 그쵸? 본인이 25년 동안 회사 생활하면서 뭐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좀 힘든 사람 때문에 정말 정말 저 사람 왜 그러지? 이런 것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뭐 수없이 많으셨을 것 아, 같은데 많죠. 그런 본인의 경험 플러스 거기서 얻어진 경험과 눈들 거기에 플러스로 많은 사람들을 뽑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을 뽑았다는 건 그거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인터뷰하셨다는 이야기고 그쵸. 그 사람들을 인터뷰하실 때 이제는 좀 가지고 계시는 어떤 기준 이런 사람을 나는 좀 선호하게 된다. 이런 거를 좀 갖추시고 오시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근데 이게 뭐 회사마다 다 회사의 어떤 분위기가 있고 그다음에 그 회사가 추구하는 어떤 밸류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정답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너럴리 이러면 그래 통하지 않을까라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뉴이니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진실된 사람이냐, 음, 진실된 사람이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거는 절대 내가 너무 솔직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함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이 일을 대하는 자세, 사람을 대하는 자세, 뭐 작은 타스크라도 대하는 자세가 어떠냐. 정말 진정성으로 다가가냐 안 가냐는 그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진실되고 진정성이 있나라는 걸 좀 봐요.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여러 질문들을 던지는데 가장 제가 많이 보는 게 얼마나 헝그리하냐를 보는 것 같아. 왜냐 이게 사실은 이게 척도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헝그리한 삶을 살고 살아왔냐를 또 아주 체크를 하면서 질문들 던져서 파악을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저만의 그냥 기준인데, 저는 정치적인 사람을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뭐, 라인 생각하고, 고민하고, 숫자 계산하고, 이런 것들, 저는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정치 성향이 덜한 친구들을 아무래도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 기본적으로 진정성 있고 정치 성향 적은 친구들은 사실 정말 본인이 맡은 타스크, 일에 굉장히 집중하시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존경하면서 재밌게 일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추구하지 않아도 일 잘하고 좋으신 분들은 회사에서 다 알아요. 동료들이 알아요. 동료들이 알고 보스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분이 원하시는 스페셜티의 삶이든 제너럴리스트의 어떤 이제 커리어 프로그레션이든 어쨌거나 회사는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것들 오퍼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 자리 가기 위해서 나는 이래야 돼라고 고민 안 하셔도 정말 본인이 맡은 일 열심히 하고
회사를 위한 어떤 오너십을 갖고 계셔 열심히 하시면 사실 그 다음 길들은 저는 열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먼저부터 정치적으로 계산부터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볼 때도 아무래도 예, 진정성 있는 사람이냐랑 그다음에 더 얼마나 덜 정치적이냐를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물어봤거든요. 곰 같은 사람, 이제 여우 같은 사람 둘 중에 어떤 사람 고를 거냐 하면 저는 여우가 더 좋다고 얘기는 해요. 아, 곰은 좀 힘들더라고. 같이 일을 해보니까. 이게 감각이 너무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우처럼, 어, 간사하다는 표현은 아니고, 뭐, 어찌 보면 아이디어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재빠르고, 그런 이제 민첩함을 가지고 있는 거를 좀 선호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어떤 이런 자아 욕구도 되게 심하고, 내적으로는 성장하고자 욕구 되게 심하지만, 그걸 어느 정도 억누르면서 같이 더불어 잘 살고자 하는 의지들을 많이 보여주는 사람이면, 충분히 저는, 네, 그 뒤에 길도 다 열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진정성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정치 성향? 진정성과 정치 성향이 너무 많지 않은 음. 분들, 네네. 예, 정치보다는 핵심적으로 일이나 팀에 더 신경 쓰는 예, 네네. 그런 분들. 음, 그렇군요. 근데 그거를 그 두 가지를 인터뷰를 통해서 보시는 것도 사실은 진짜 그 경험이 많으시니까 하실 수 있는 거지. 사실 우리가 다 그런 분들을 원한다고 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걸 그럼요. 알아본다는 것 자체가. 아유, 쉽지 예. 않아요. 이게 뭐 면접 길어봐야 1시간, 짧으면 30분 동안 질문 몇 개 음, 던져서 어떻게 다 파악을 해요. 그래서 진짜 사실은 그런 뭐 몇 가지 질문 던져서 저는 사람을 다 파악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운이 좋게 좋은 분일 경우도 있지만 아닐 경우도 있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공통적인 질문들은 있어요. 항상 물어보는 질문들이 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런 고민을 막 해서 우리 신랑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너는 면접 볼 때 뭔 질문하니? 뭐 이런 거 물어봤거든요. 공기업은 혹시 다른가 해서. 근데 저희 신랑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많이 물어보진 않는데 일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 듣고, 이거 괜찮다 싶은 게 있었다고 저한테 알려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후보자들한테 1에서 10까지 숫자를 고르게 해요. 그리고 그 숫자를 고른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별의별 답이 다 나와요. 어, 이건 정답이 없어요. 1이 더 좋고, 뭐 3이 더 좋고, 10이 나쁘고 절대 아니에요. 사람마다 살아왔던 어떤 기준들과 가치관하고 신념에 따라 4가 좋은 4가 되기도 하고, 죽을 4가 되기도 하고요. 7이 행운의 7이 되기도 하지만, 정말 별로 아닌 7이 되기도 하고, 1 하면 왠지 욕심쟁이들만 1 고를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음, 정말 한번 던져보세요.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정말, 왜냐면 머릿속에 평상시 어떤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즉석에서 그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거는 뭐지? FAQ도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안 나오죠. 예. 평상시에 생각했던 거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다 나와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은 음, 질문이라고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1에서 10까지 숫자를 고르고 왜 그 숫자를 고르는지, 아니면 그 숫자가 왜 좋아서 골랐는지 물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더라고요. 진짜 음. 어떤 사례가 나올 수도 있고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 너무, 본인의 경험. 네, 근데 음, 이게 말주변이 없는 사람들은, 아유, 그렇게 너무 즉석에서 그런 질문 던지면 난 말을 잘 못하는데라고 하시지만, 이 말을 잘하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음. 숫자를 왜 골랐는지 그걸 설명한 그 뒤에 그 로직이 궁금한 거지. 말을 예쁘게 한다고 해서 더 점수를 많이 받고 그렇진 않아요. 아, 그럼 오늘 녹음 끝나고 바로 해봐야겠다, 저 와이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로고님한테. 본인이 1에서 어, 10 중에 좋아하는 숫자. 저는 아까 딱 말씀하실 때 3이라는 생각이 그래요? 들었어요. 왜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제가 가족이 저는 이제 저희 아들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셋이 세 가족에서 어떻게 보면 음, 영국에서 뭐 영국의 미들 오브 노웨어에 저희끼리 오손도손 잘 음, 살고 있는데 셋이라는 숫자가 좀 가족 같고 좀 저한테는 완성된 느낌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 가족의 느낌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둘이 있으면은
의견이나 어떤 내용들이 조금 대립이 될 때도 있고 답이 안 찾아질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한 명이 더 생기면 음, 뭔가 거기서부터 저는 좀 팀이 시작되는 것 같거든요. 저 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거는. 오, 너무 그래서 좋 저는 네. 예, 그래서 저는 삶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너무 음.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정답은 음,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평상시에 이 사람이 뭔가 생각했던 어떤 가치관 이렇게 다 나와요. 가족 얘기도 음, 나오고 지금 그 3이란 숫자 그러니까. 안정감 그다음에 이제 어떤 가족에 대한 얘기 예. 그리고 어, 컨플릭트를 원하지 않는 성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다 대답하시는 거에서 나오는 거죠. 들켰어, 들켰어. 네. 그래서 '아 이 사람은 그런 성향이구나.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구나.'를 파악을 하면서 이제 다른 질문들하고 같이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다른 좋은 질문들도 있을 텐데 일단 제가 사람을 볼 때는 이제 요런 질문 하나 이거 너무 오래돼서 한 10년 써먹었더니 아 이거 쪼끔 이제 빛바랜 것 같아 가지고 다른 거 좀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근데 뭐 구글 이런 데 치면 전혀 안 나오는 질문이잖아요. 이런 질문은. 진짜. 이거 저희 로건의 커리어 치텟이 많은 분들이 보시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써먹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예, 그래도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은 네. 조금 만약에 수진님하고 인터뷰를 하게 되면 어드밴티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미리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바꿀 거예요? 네. 바꾸실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진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 답변보다는 네, 음. 그 그대로 하실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질문이신 것 같고 또 진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또 좋은 팁을 주셨고 음,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아직까지 유니티에서 계속 그 일을 해오고 계시고, 뭐 지사장 역할도 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본사 쪽에서 직접 이제 부사장 역할을 하시면서 에이펙 마케팅도 챙기시고 본사 쪽에 전략도 이제 많이 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좀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수진님한테 궁금한 게 앞으로의 또 행보가 궁금해요. 어떤 것들을 좀 음. 생각하고 계신지. 에이, 지금 사실은 이것도 정답은 없어요. 근데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제가 이게 꿈꾸는 뭔가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저는 이제 나중에 커서 뭐 할래라고 했을 때 나는 좀 이렇게 막 남들이 예스만 할 때 노를 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커리어 우먼이 되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커리어 우먼은 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커리어적인 측면이고 인생 전체 길게 봤을 때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냐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는 저는 남에게 도움되는 사람이 항상 되고 싶었어요.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사실은 되고 싶었거든요. 그게 유니티에서 일하면서 좀 더 커졌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회사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희가 특히 좀 벤처기업도 많이 만나잖아요. 뭐 게임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유니티를 가지고 대부업소 툴을 만드는 스타트업들도 많았었고, 그다음에 뭐 AI나 이런 것들, 로봇 가지고 사실은 스타트업을 하는데 유니티가 거기 어떤 한 측면의 워크플로우 상에 쓰이게 돼서 유니티를 만나게 돼서 만난 경우도 있었고, 대기업도 있고, 정말 많은 기업들을 만나면서 특히 너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이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근데 정말 저는 제 거 팔면 되긴 해요. 유니티 사람이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비즈니스 모델이 근데 조금 약한데요? 뭐 이런 거죠. 이거 좀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라고 질문을 자꾸 던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자꾸 만나면서 내가 이런 사람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이런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좀 내가 지금까지 제가 지금까지 일해왔던 어떤 그런 경험들이나 이런 노하우나 이런 걸 가지고 좀 전수를 좀 해줘서 그 기업이 정말 서스테이너블하게 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유니트에 다니는 내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일단 하자라고 해서 사실 메이드 위드 유니티 프로그램도 그런 일환으로 사실은 시작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유니티를 통해서 시장이 좀 엑스포즈가 되고 그걸 통해서 투자의 기회도 받고 뭐 그런 것도 도와주는 형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나중에는 이 다음에는 내가 좀
직접적으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면 어, 더 내가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요 다음 행보는 아마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들어요. 그게 뭐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어, 한번 뭐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어떤 뭐 게임 업계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데 멘토링을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그런 있고, 것도. 사실 지금도 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라고 그 엔젤 클럽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투자를 하죠. 투자는 하는데 투자를 하면서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분석에 대한 어떤 뷰들 그리고 이제 넥스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임플리멘테이션 되는 회사에 저도 투자를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엑셀러레이팅 일을 지금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죠. 왜냐면 저도 제 생업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날 때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아직 있어서 좀, 좀 풀타임으로 그런 일을 이어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좀 했고, 아휴, 제가 돈이 많으면 투자하죠. 투자, 투자해서 키워주고 싶죠. 근데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경제적으로 그 여유가 있는 거는 아니어서. 그래서 그냥 제 재능 기부를 하는 형태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오늘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요거 세 가지를 제가 한꺼번에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네네. 그, 수진님의 오늘 치챗을,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이,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좀, 그룹이 있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성 리더를 꿈꾸시는 분들. 우리 여성으로서 이제 직장에서 조금 더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수지님이 해오셨던 역할들, 커리어에서 키워오셨던 그런 역량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조언이 있으실지 궁금하고 제가 질문을 다 한꺼번에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국계 지사장 역할을 하셨잖아요. 외국계 뭐 상무, 임원 역할도 하고 계시고 그런 외국계 회사들을 어떻게 보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서 학교를 나오시거나 그런 게 아닌데 한국에서 스타트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커리어를 만드셨는데 이렇게 글로벌이나 외국계로 진출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뭐 조언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도 좀 듣고 싶고 세 번째 마지막까지 한 가지 더 드리면 게임 업계에서 커리어를 키우시려는 분들 게임 업계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조언을 주시고 음, 싶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각오를 하셔라. 뭐 15시간 근무 뭐 이런 거. 예. 뭐 완전 그런 클레요, 것들. 그거는. 그래서 게임 여성 리더십, 그다음에 외국계 글로벌 기업, 그다음에 또 지사장 역할까지.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게임 업계에서 커리어 키우시려는 분들한테 혹시 조언이 있다면. 제가 요즘 메멘토예요. 메멘토라 아마 까먹을 수 있으니까 리마인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첫 번째는, 저의 경우에 제가 직장 생활을 온 가정에 멘토를 삼을 수 있는 여성 리더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많이 닮아야 되는, 어떤 부분을 내가 좀 카피를 좀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참고할 만한 케이스도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힘들었었고, 쉽진 않았지만 지금은 저는 세상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저 말고도 저희 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정말 여성으로서 거의 탑 자리에서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시장을 선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저 사람이 내 롤모델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사람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욕심을 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욕심을 내고 끌어주고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진짜 정말 많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꼭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결혼을 했고 애를 키워야 되고 집안일을 내가 해야 되니까 나는 사실 일하기가 힘들고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도 여기서도 집안일 제가 좀 많이 하고요. 애들도 많이 돌봐야 되고 한계는 있죠. 근데 뭐 주변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저도 하고는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런 개인적인 어떤 마일스톤들 때문에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꼭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저의 편견일 수도 있어요. 저의 편견일 수도 있지만, 그 현재 지금 그 유니티 코리아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유태규란 분이 있는데, 태규님도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예요.
주변에 본인 직장 생활 동안 만났던 여성 리더들은 너무 감정적인 사람들이 많았대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뭘 하다 울기도 하고 어떤 눈물로 호소하는 사람도 있었고, 일단 기분이 좋고 나쁠 때 그 이게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본인은 이 여성 리더에 대해서 편견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근데 유니티 와서 봤는데 얘는 이 사람은 여잔지 남잔지도 헷갈리고 본인 얘기 그렇게 했어요 저한테. 저한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않았던 여성 스타일이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감정적이지 않다고. 저 감정적이에요. 근데 그 친구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사실은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남자보다 더 이런 비교는 아니고요. 사실은 감정 컨트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이모션 컨트롤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뭐 물론 긍정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감정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나의 슬픔과 분노와 이런 네거티브한 것들은 사실은 좀 조절을 저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적어도 내 보스는 너무 이모셔널하다는 단어는 안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사실 따르는 사람들이 다 보거든요.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이제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된다는 부분은 사실은 여성 리더분들한테도 하고 싶어요. 저한테도 계속 사실은 하고 싶고. 저도 이거는 의식적으로 되게 신경 쓰면서 네, 챙기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그 아까 외국 기업 얘기하셨는데 저는 프리토레는 뭐 조인트 벤처였고, 그다음에 지금 EA랑 중간에 잠깐 테이크 투, 그다음에 이제 유니티 세 군데거든요. 세 군데 다 제가 보니까 그 회사들이 아직까지 한국이라는 시장에서 서스테이너블하게 계속 성장하면서 지금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 제품도 좋고 그걸 제품을 서비스하고 운영하는 사람도 좋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 로컬에서 어떤 이니셔티브를 잡고 그걸 갖고 시장을 장악을 하려고 하는 이런 로컬 전략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좋은 제품 가지고 와서 현지화 잘해서 서비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하나의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플러스 알파로 항상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직접 뭔가 만들 수 있는 건 없을까? 아니면 가지고 와서 정말 많은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좀 다르게 색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항상 좀 열린 마음으로 전략들을 짜면 좋을 것 같아요. 열린 마음으로 그런 것도 만들어 보려고 애쓰면 좋을 것 같아요. 피파가 그래서 피파 온라인이 그렇게 해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유니티도 그 유니티 코리아도 스팟라이트 R&D 팀이 있을 때 정말 한국 고객만을 위한 R&D 작업들을 해줬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시장에 포지셔닝하고 그다음에 이 자리 잡을 때 너무 많은 도움을 사실은 줬고, 그리고 로컬 기업처럼 사실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국 기업을 가시면 외국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스탠다드 프로세스와 시스템과 그다음에 좋은 제품을 갖고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지만 자체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도 고민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해외 좋은 거를 한국에 들여오는 것도 방법이지만 한국에서 사실 만든 거를 해외로 나가게 하는 게 저는 더 자부심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오감자도 그런 좋은 예인 것 같고, 피파 온라인도 코리아에서 만든 제품인데 그게 사실은 EA 내에서도 인정받는 프랜차이즈의 일부고, 지금 아시아에서는 피파 온라인만 서비스를 하거든요. 피파 패키지 제품 팔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좀 역발상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좀 주도하시면 커리어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저는 성장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게 또 성공으로 이어지게 되면 정말 깃발 꽂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고, 마지막은 게임 업계인데 사실 제가 게임 업계에 이렇게 발을 담그고 있고 게임 업계에 있기는 했지만 게임 업계에서 너무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뭔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 꺼지지 않는 등대라고 한때 어, 칭찬 같지만 약간 좀 비하하는 발언이기도 했던, 네, 맞아요. 근무 환경 열악함에 거의 최상에 있는 게임 업계 맞아요. 저도 그 상황에서 일을 했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굴러가지 않았었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했는데, 글쎄요. 그게 잘못된 거냐, 그거는 좀 아니고 바꿔야 된다 생각,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야근을 종용하는 뭐 업계는 좋은 거냐, 저도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한 특히 한국의 게임 업계는 지금 굉장히 정체기를 겪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통계까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2023년에 사이즈가 줄었어요, 시장이. 근데 코로나 때 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최근에 유니티에서 릴리즈한 게임 레포트 2024년 게임 레포트도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정체기를 겪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업계를 저는 브라이트하게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계는 더 성장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더 성장할 거고 더 재미있고 더 다양한 게임들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업계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선도자들이, 개발자분들이 열심히 다양한 종류의 플랫폼의 게임들, 비즈니스 모델의 게임들을 만들어내고 좀 더 재미있고 특이하고 독특한 게임들 만들려고 애를 쓰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업계가 더 브라이트하게 갈 거라고 또 봐요. 특히 이런 기술 때문에라도. AI가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업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정말 이런 소위 말하는 노가다를 굉장히 많이 줄여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유니티 장사하는 것 같긴 하지만 유니티 같은 어떤 툴들이 좀 더 어드밴스드로 개발이 되면서 게임을 개발하는 어떤 이런 수작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오토메이션이 될 거고 정말 아이디어 싸움으로 저는 갈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뛰어난 아이디어 가진 사람들이 업계에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게임 업계에 대해서 편견이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게임 업계 자체에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세상에 정말 많은데 이 업계에 굉장히 뛰어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장을 만들고 개척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게임 업계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와 함께 좀 게임 업계에도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 많이 들어오시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업계 자체가 많이 위축이 돼서 신입사원이나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정적이고 전통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데를 많이 선호하겠지만 저는 이 10년 뒤쯤 세상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웹3 시대가 올 때는 게임이 또 하나 한 번 더 도약하는 그런 때가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게임 업계에 많이 오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게임 업계로 더 많은 분들을 이렇게 독려해 주시는 또 말씀을 사실 게임 업계가 음, 음악하고 영화, 인더스트리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이제 커요. 게임 업계인데 네. 그 게임 업계 그다음에 또 외국계에서 또 일하시려는 분들 그다음에 여성 리더를 꿈꾸시는 분들한테까지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 오늘 사실 그 예정된 시간보다 제가 너무 오래 붙잡아 뒀어요, 수지님을. 음. 지금, 왠지 예, 배가 고프더라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예, 헝그리 하신 분을 음. 수지님께서는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예, 지금 이제, 점심시간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또 계획하시는 일들, 다 너무 잘 되시기를, 또 저도 기원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로건의 커리어 치챗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수지님. 감사합니다. 저도 좋은 시간 수다만 떤 것 같기는 한데 잘 편집해 주실 거라 믿고 이렇게 제가 평상시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님. 바이.